자, 오늘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파일 필이죠. 교재 177페이지. 탭에 파일 탭에 열기, 파일과 볼수, 데이터베이스 이론, 사처리기능, 섹션 2, 출제 유형 2. 자, 지난 시간에 닫는다라는 표현 해드렸죠. 닫기, 폼 닫는 거, 매크로 함수 클로즈 윈도우, 그 다음에 코딩을 통해서 하면 2CMD 클로즈라고 했습니다. 클로즈. 그리고 저장 여부에 대한 옵션, AC 프롬프트, AC save 프롬프트, AC save yes. 기억을 좀 하셔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 메시지 상자 작업하셨죠. 자, 우리 177페이지 그림 위쪽에 판매 현황 폼 디자인 보기로 해주시고, 자, 지난 시간에 닫기, CMD 닫기 단추를 클릭하면 포함된 매크로 작업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5번의 문제의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점점점 작성기 단추를 누르시면 해당 내용으로 편집 상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폼을 닫으시겠습니다. 메시지 박스 그리고 그 다음에 닫는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징이 뭐라고요? 매크로 함수를 통해서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는 건 확인 단추밖에 나올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무 내용이 없으면 아무 나타나지 않고. 자, 닫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결과도 확인하시고, 자, 치우겠습니다. 자, 오늘은 매크로 작업한 내용은 다 풀시즈 코딩이 가능하다. 자, 점점점 작성기 단추 클릭, 닫기 단추를 클릭하면 이거는 이벤트 프로시저 작업할게요. 확인.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코딩으로 옮기면 2C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메시지 박스라는 함수가 있긴 했는데 요건 다시 또 코딩으로 넘어오면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VBA 세상에서 제공해주는 함수 MSG 박스 엑셀 시간에 하셨던 내용입니다. 한 칸 띄우고 폼을 닫으시겠습니까? 종료하시겠습니까? 폼을 닫으시겠습니까? 다음 콤마. 자, 지난 시간에 확인 단추의 단계는 코드 값이 VB OK only였는데, 자, 치울게요.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메시지 박스는 교재 그림에 나와 있는 메시지 박스 5번입니다. 예, 아니요, 취소죠. 자, 교재 181페이지로 합니다. 181페이지. 매크로 박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첫 상단에 버튼 종류라는 표가 있죠. 자, 지금부터 제가 읊어드리는 거 여기서 저기 체크해 주세요. 확인 버튼만 표시해주는 코드 값이 VB OK on입니다. VB OK only. 자,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VB yes, no는 예, 아니요 단추 두 가지를 표시해주는 코드 값입니다. 그 다음 그 위에 VB yes, no, cancel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건 예, 아니요, 취소.
3개의 단추를 표시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 지금 그림에 예 아니요 취소 단추가 나왔죠. 그걸 3가지 단추를 동시에 3가지 단추를 표시해 주는 코드 값이 VB yes, no 아니요 no, 취소 cancel 라는 코드 값을 쓰고요. 자, 그 상태에서 다시 17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폼을 닫으시겠습니까? 앞에 보면 문구가 달려져 있는 거 보이세요? 물음표 마크. 자, 확인하셨으면 다시 교재 181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 마크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단추와 함께 마크를 표시한다. 그래서 플러스 기호습니다. 단추와 함께. 그리고 181페이지 그 상단에 아이콘 종류, 마크의 종류라고 해서 물음표 정도만 기억을 좀 하시고, 사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잘 안 나옵니다. VB 퀘스천, VB 퀘스천, QUE,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단추와 함께 마크 아이콘을 표시한다. 콤마, 그 다음 타이틀이죠. 제목, 폼 닫기 확인, 문자니까 이중점표. 그 다음 요만 메시지 박스가 표시가 되고, 뭐 어떤 단추를 누르면 닫힌다 그러죠. 닫히면 뭐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177페이지의 문제 내용에 어제 읽었던 내용 중에 현재 폼을 닫는다고 했거든요. 현재 폼이 닫히도록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닫히는 코드가 do cmd.close.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나가겠습니다. 실제 이 코딩은 나오진 않습니다. 앞에서 메시지 박스에 매크로 했던 내용입니다. 자, 닫으면 자동 저장이 되고, 이벤트 프로시 작업했죠. 그럼 결과 확인할게요. 폼 보기. 그래서 닫기 단추를 클릭하면 이렇게 폼을 닫으시겠습니까? 폼 닫기 하기. 여기 있는 단추들 3개 중에 아무거나 눌러도 이 메시지 박스는 닫힙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 명령이 뭐죠? 폼을 닫는 명령이 자동적으로 또 실행이 되겠죠. 저장하시겠습니까? 이에. 자, 판매 현황 폼 디자인 보기로 다시 여시고, 자, CMD 닫기, 그 다음 수정하러 가겠습니다. 이벤트 부르시죠. 점점점. 자, 그러면 뭐 여기도 마찬가지. 매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닫겠습니까? 닫으시겠습니까? now. 여기는 그게 없습니다. 가로 열고 닫고 없고요. 그 다음 문자 요렇게 쓰는 것도 있고 VB 퀘스천. 그 다음에 폼 닫기 하기네. 요렇게 하면 아무 값도 안 나타나고요. 그 다음 공란 표시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분자도 없애버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작성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저 혼자만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상태에서 대기 하면 메시지 박스가 매월 몇시 몇 분에 나타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이틀에 아무 작업을 하지 않으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엑셀 시간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엑세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단추를 눌러도 일단 메시지 박스는 기본적으로 닫힙니다. 저장을 시켰습니다. 방금 코딩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진짜 177페이지 문제 다시 읽겠습니다. 닫기 단추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명령 작업이죠. 화면과 같은 메시지 박스 메시지 대화 상자를 표시한 후 메시지 상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메시지 상자에 해당되는 그림을 보니까 이건 매크로 작업입니까? 프로시저 작업, 코딩 작업입니까? 라고 판단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매크로 함수에서는 확인 단추밖에 표시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건 어디 가서 해야 된다고요? 이벤트 프로시저에 가서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체크합니다. 그 메시지 박스의 단추의 개수를 보시고
그 다음 표시한 후 예 단추를 클릭. 자, 방금 어떤 단추를 넣어도 다 닫겠죠. 그리고 어떤 단추를 넣어도 그 이후에 당연히 폼이 닫겠죠. 메시지 박스도 닫히고 그 이후에 폼도 닫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하냐면 예 버튼만 누를 때만 닫히도록 저장 여부를 묻지 않고 저장한 후 현재 폼이 닫히도록 구현하시오.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좀 어렵습니다. 엑셀에 나오는 내용이나 엑세스 얘기 나오는 내용은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여기 엑세스도 똑같이 나오는 근데 이제 뭐가 나오냐면 교재 181페이지로 돌아가시면 180페이지로 돌아가시면 자, 여기에서 내가 예 단추를 눌렀는지 아니요 단추를 눌렀는지 취소 단추를 눌렀는지를 이제 어떻게 이제 처리할 것이냐는 겁니다. 분명히 예 단추를 누를 수도 있고 아니요 단추 실행을 했을 때 예 단추를 누를 수도 있고 아니요 단추를 누를 수도 있고 취소 단추를 누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단추에 해당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해주려면 교재 181페이지에 내가 예 단추를 누르면 메시지 박스 안에서 VB Yes라는 값이 생겨납니다. VB Yes라는 값이. 그다음 아니오 단추를 누르면 메시지 박스 안에서 VB No라는 값이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 취소 단추를 누르면 메시지 박스 안에서 VB Cancel이라는 값이 발생하고 그다음 우리 단추 하나 더 알아야 되죠. 확인 단추 누르면 VB OK 값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게 거기 두 번째 표에 나와 있는 중간쯤에 나와 있는 표가 메시지 박스 안에서 단추를 눌렀을 때 발생하는 값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메시지 박스 안에서 어떤 단추를 눌러도 그 값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썼습니다. 누르면 그 값이 원래 남아있지 않고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했던 방식은. 근데 지금은 그 값을 꼭 알아야 되죠. 그때는 작성법이 좀 틀려집니다. 꼭 알아야 될 때는. 자, now하고 n% 연산자 좀 치울게요. 자, 메시지 박스 X 뒤에 커서 놓으시고 공백도 지우시고 안에서 발생하는 이 단추 값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된다. 가둬둬야 됩니다. 가로 열고 이 메시지 박스 안에서 발생하는 단추 값에 대해서 가로 닫고 여기도 콤마 폼 닫기 하긴 그러니까 우리가 작성하셨던 그 기본 내용에 가로 열도 닫고만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 안에 메시지 박스 안에서 VBS나 VBNO, VBCancel이라는 값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매번 내가 예라는 단추 누르는 거 아니죠. 매번 내가 아니요 단추 누르는 거 아니죠. 내가 매번 캔슬, 취소 단추 누르는 거 아니죠. 그러면 여기 메시지 박스에서 발생하는 값들은 다 항상 일정한 값이 아니다. 뭐 그때그때마다 다른 값이다. 뭐 변수 개념이죠. 그럼 이 전체가 변수 개념입니다. 값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의 이름이 너무 긴 관계로 짧은 변수명에다가 담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 AA가 변수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사실은 우리만 알고 있을 뿐이지 VBA 세상에서는 모른다고 그랬죠. 엑셀 시간에도 변수수는 변수명, as, 인테저 요거 하나 변수선에 대한 부분 요거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언제 닫혀야 되냐고요. 단축 메시지 박스 안에서 발생하는 단추의 값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AA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겠죠. 이 값이 무슨 값일 때 얘라는 단추 값일 때 그 단추를 코드로 값으로 환산하면 VBES 값이라고 했습니다. 라면 무슨 구문? if 구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건 한 칸 띄우고 된 이럴 경우일 때 뭐 한다고요? 폼을 닫겠다. 자, 그 다음 177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셔서 거기에 내용 중에 문제에서 보면 그 외에 나머지 표현이 없으면 else 부분 따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끝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77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문이 끝이 났으니까 end 이렇게 작성해 주세요. 우리 엑셀에서 배열 수식처럼
만족하지 않으면 처리 방법이 없다고 했던 것처럼. 됐어요? 자, 닫겠습니다. 자동 저장이 되고, 자, 이벤트 프로시저 작업하고 나왔고요. 자, 결과 확인합니다. 폼 보기. 자, 보세요. 닫기 단추를 눌렀죠. 그리고 제가 아니오 단추를 누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화면 잘 보세요. 자, 닫기 단추를 넣습니다. 그리고 아니오 단추를 넣습니다. 누를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코딩이 실행이 되겠죠. AA가 변수입니다. 그럼 요 안에서 뭐가 발생하죠, 지금? 아니오 단추를 넣었으니까 무슨 값이? 베이비 노 값이 발생하죠. 베이비 노 값이 오른쪽에 있는 값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AA한테 넘어가죠. 그러면 AA가 베이비 노로 바뀌겠죠. 밑에 있는 AA 부분도 베이비 노로 바뀌겠죠. VB no equal VB yes 맞아요. 조건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처리되지 않겠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니요 단추 누르면 이렇게 아무 처리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닫기. 자, 이번에 예 단추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명령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메시지 박스 안에서 예 단추를 누르기 때문에 baby yes 값이 발생을 하고 갇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값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AA 값들이 다 VBS 바뀌게 되고 VBS 그 VBS 맞죠?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면 어떤 일들이 폼이 닫히는 일들이 일어난다. 예. 이거 저장하시겠습니다. 예. 됐습니까? 아, 이게 다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냐고요? 아니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은 여기 또 아닙니다.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할게요.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다 맞춰준 거 아닙니다. 자, 갑니다. 판매 현황 디자인 보기로 하고 닫기. 자, 수정하러 갑니다. 이벤트 프로시저 점점점 작성기 단축 클릭. 자, 여기 보시면 자, 문제 자 177페이지 이제 돌아갔어요. 돌아가시면 뭐라고 했냐면 저장 여부를 묻지 않고 저장한 후 폼이 닫히도록 하라. 자, 뭔 이야기죠? 자, 클로즈 다음에 한 칸 띄우고 현재 폼을 닫겠다. AC 폼. 안 적어도 돼. 자기 자신의 폼이니까 안 적어도 됩니다. 그 다음, 폼이랑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속해지는 폼을 닫았기 때문에 굳이 안 적어도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이브, 저장 방식. 뭐죠? 기본값이 AC, 세이브, 프롬프트. 요게 기본값이니까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자, 한 칸 띄우고 콤마, 그 다음 콤마. 이번엔 뭐 그런 메시지 박스 저장하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메시지 박스 없이 그냥 저장하겠다. AC save yes. 이 문제의 정답은 여기 이 코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닫겠습니다. 자동 저장이 되고 그리고 보기에 폼 보기 닫기 단추를 누르면 자, 이번 예 단추를 누르게 되면 앞에서는 아까 예 아니요 취소 단추 있었죠.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저장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 옵션 때문에. 자, 그 다음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판매 현황 폼 디자인 요거까지 예? 요거까지 닫기 점점점 작성기 단추 클릭. 자, 이렇게 저장하는 게 굉장히 자주 나왔던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고 저장하는 게 자주 나왔던 이 옵션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렇게 해서 자주 나왔던 내용이고 자, 이번에는
여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 여는 내용을 이제 여기다 작업할게요. 조건을 하나 더 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if 구문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기본적으로 두 가지 처리하실 때는 내용상 if, else, and if라는 구조였다면 여러 개일 때는 if, else if가 다시 들어가죠. 그래서 else if a의 값이 vb no라면 뭐 할 거라고요? 거기 상품 정보 폼을 열겠습니다. 폼을 여는 코드가 뭡니까? 에? 외우셔야 됩니다. 코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려 외우셔야 됩니다. 오픈폼 지난 시간에 열심히 하셨잖아요. 오픈폼 한 칸 띄우고 폼 이론 상품 정보 문자 취급한다. 어디 VBA 세상에서나 상품 정보 폼 그다음 보기 형식 폼 보기 AC 노멀 기본값으로서 생략 가능 그리고 그 외 나머지라는 표현이 없으면 else 부분 따로 적지 않고 end if 구문을 마감한다. 요거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네? 요거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AC 노멀 생략 가능. 자, 닫겠습니다. 자동 저장이 되고 자, 보기에 폼 보기 자, 닫기 단추는 이렇게 나타나죠. 자, 제 화면 봅니다. 제가 메시지 박스에서 아니오 단추를 누를 겁니다. 그럼 아까 뭐가 생겨난다고요? VB no 값이 생겨난다.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AA 값도 VB no이다. 조건 만족 안 하죠? 그럼 이 일이 처리 안 됩니다. 그다음 밑에 AA가 다시 VB no로 바뀌었죠. VB no 이끌 VB no 조건 만족하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폼이 열리는 일이 발생하겠네요. 아니요 단추를 보면 상품 정보 폼이 여기에 필요하다면 조건까지 물론 조건까지 나온 적은 없는데 어차피 요로 여는 것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아마 메시지 박스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아마 다 전달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에 없는 것까지. 자, 6번 갑니다. 어, 6번은 제가 그걸 안 했나요? 없나 보고. 자, 판매 해당 폼의 디자인 보기로 여시고 TXT 마지넷 컨트롤 더블 클릭하면 자 앞에 봅니다. 엑셀은 클릭 이벤트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즈 초기화라는 이벤트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고 말씀드려요. 엑셀은 좀 많습니다. 클릭, DBL 클릭, 더블 클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쓰실 때 많이 쓰는 그런 이벤트들이고요. 문제 표기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표기할 수도 있고 문제 2번에 보시면 본문의 TXT 컨트롤을 더블 클릭하면 표기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두 가지는 일반적인 이벤트이다 보니 표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표기를 하면 하는 대로 그냥 가시면 되고요. 안 하면 이 두 가지만 안 할 겁니다. 나머지는 다 합니다. 이 설명도 나중에 따라 할게요. 그래서 그냥 주어져 있는 이벤트 DB 자 마지넥 컨트롤에 D 더블 클릭 DBL 클릭 입력란에 컷을 넣으시고 일단 컷을 넣으시고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자 명령 작업이네요. 점점점 작성기 단추 클릭 매크로 작업을 해. 자 기능을 구현하라는 건 명령 작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명령 작업을 매크로 가서 해야 됩니까? 코드 가서 해야 됩니까? 코드 작성이 코딩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VBA 세상에 가서 해야 됩니까? 자 지금은 판단하기 힘들겠죠? 자 문제 내용을 읽어봐야 되겠네요.
TXT 마지막 컨트롤에 표시된 값이 3만 이상이면 구독, 좋아요. 나머지 3만 미만일 경우에는 나머지, 그 외 나머지 키워드 광고 메시지 상품 표시할 수 드리면서 자, 조건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매크로에서. 매크로에서 조건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조건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디냐고요? 이벤트 프로시저에서밖에 할 수가 없죠. if 구문을 적을 수 있는. 자, 그래서 코드 작성기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코드 작성기에 간다라는 겁니다. 실제는 근데 지금 교재에는 이런 표현을 안 하죠. 거의 대부분 19번 그냥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하세요라고 보통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작성하세요 표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표기가 없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아마 이벤트 프로시저에 가야 될 내용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힘을 키우셔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 아니요 취소라는 메시지 상자가 나왔다. 아 이건 매크로 함수로서는 확인 단추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매크로에 가서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그런 예외적인 사항들은 크게 없습니다. 코드 작성기. 우리 교재의 내용이 좀 어렵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을 더블 클릭하면 자, 항상 컨트롤에 있는 내용 컨트롤 이름 가지고 작업하세요. 마지막 컨트롤의 값 점 밸류 생략에 적으세요. 점 밸류 생략의 값이 뭐면 3만 이상이면 조건이네요. if 구문이 들어가 if 구문 조건 처리 방법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라고 했죠. 단순 표시죠. 그 안에 있는 어떤 단추를 누르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냥 단순 메시지 상자 표시 MSG 박스 가로 없습니다. 한 칸 띄우고 구독 좋아요라는 프롬프트 그 다음에 확인 단추에 해당되는 코드가 VB 오케이 언니 그다음 타이틀 마케팅 문자 개념 그냥 그 외에 나머지라는 표현이 있죠. 뭐 수치적으로 조건을 보면 3만 미만 else 응? 이때도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라. 그리고 어떤 단추에 대해서 기능에 대한 이야기가 따로 없기 때문에 단순 표시 한 칸 띄우고 키워드 광고라는 프롬프트 VB 잠깐만요. 이게 왜 이러지? 오타 쳤네요. MSG 박스 설마 제가 오타까지 카피하는 건 아니죠? 키워드 광고 프롬프트 콤마 자, 제 화면 봅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요령 가르쳐 드렸는데 요 인수 작업을 하실 때 이꼴 옆에 값이 있죠. 이게 기본 값이라고 했죠. 요게 보이는 이 값은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엔 작성 안 할게요. 콤마 타이틀은 다르죠. 검색 엔진이라는 문구 자, 구문이 끝이 났으니 and if 자
자, 닫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 마지널 컨트롤입니다. 이벤트가 클릭 이벤트가 아니고요. 더블 클릭 이벤트입니다. 자, 결과 확인하러 갑니다. 자, 클릭할 때 명령이 실행된다. 아니요. 더블 클릭할 때. 더블 클릭해보세요. 더블.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 박스, 메시지 박스 뜨는 거 보이세요? 3만보다, 다시 3만보다, 화면이 보이는 거 3만보다 적네요. 자, 이번에는 3만보다 큰 값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그 값에 대해서 클릭 동작이 아니고요. 더블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 명령 실행이 일어난다. 더블 클릭. 마케팅 구독 좋아요. 됐습니까? 자, 확인. 자, 3번 가겠습니다. 3번. 여기 있는 내용은 완벽하게 잘 이해하세요. 시험에 맨 마지막 문제로 나오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시험 준비하는데 크게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자, 177페이지 3번. 자, 판매 현황 폼 디자인 보기를 여시고 본문의 판매수 TXT 판매 수량 컨트롤. 일단 선택. 본문의 TXT 판매 수량 컨트롤. 찾아서 이름 확인하셨어요? 속성 시트의 이름 확인하시고 값이 변경되면 가로 열고 비포 업데이트. 다음과 같은 계산을 보여. 자, 앞에 봅니다. 폼의 값이 폼의 컨트롤에 대해서 값이 변경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 엔터 칠 때, 탭 키를 누를 때. 됐습니까? 요럴 때 값이 변경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업데이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비포 업데이트가 있으면 반대 개념은 애프터 업데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자, 비포 업데이트는 시간적 개념으로 따져보면 어떤 개념이냐면 자, 방금 제가 탭키나 엔터키를 눌러야 컨트롤의 값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비포 업데이트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키보드에 손가락이 딱 터치가 되는 그 시점부터 우리가 터치가 되는 순간부터 해서 키를 누를 거 아니에요. 누르면 키가 바닥을 때리겠죠. 그 시점이 비포 업데이트입니다. 그리고 키보드가 바닥을 딱 때리는 순간 있죠. 네? 그게 뭐냐면 업데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때려야 업데이트가 이제 키가 눌러졌다는 왕이 인식할 때, 그 다음 때리고 나면 우리 손을 놓을 거 아니에요. 키보드에서. 손을 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점이 뭐냐면 키보드에 손을 떼고 키보드가 이렇게 그 자기 원래 있던 위치로 돌아오는 그 과정까지가 애프터 업데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값이 바뀌기 전, 바뀌기 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키보드에 손을 올려놓으면 우리는 값이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값이 바뀌기 직전 직후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좀 어렵죠. 어렵다 보니 시험에 무조건 어려운 이벤트는 무조건 명시를 합니다. 교재의 문제처럼, 3번 문제처럼. 그러니까 그 이벤트에 맞게끔 찾아가시면 되고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는 거고 엑셀 할 때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실제 컴퓨터의 어떤 일들이 폼이 화면에 나타날 때 사실은 액티베이트라는 이니스라이즈 초기화하는 단계를 거치고 액티베이트라는 단계를 거쳐서 쇼드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폼이 화면에 나타나는 단계 그거 말고 또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원래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컴퓨터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벤트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너무 세분화되어져 있고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되게 버겁습니다. 실제 키보드에 마우스 누르고 있는 동작, 우회가는 동작, 버튼을 놓는 동작 다 세분화시켜서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꾹 누르고 드래그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코딩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너무 어려운 내용들은 문제에서 주어질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찾아가서 작업들, 이벤트 작업들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요. 그냥 설명을 한번 좀 들어보셔야 되겠다. 자,
이 판매 TXT 판매 수량 컨트롤 이벤트가 무슨 이벤트? 비포 업데이트 찾아가시면 됩니다. 점점점 작성이 단축 클릭.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계산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죠. 자, 구현 계산을 이것도 명령 작업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매크로 작성기에 가야 될지 코드 작성기에 가야 될지 코딩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자, 매크로만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매크로는 그냥 단순 명령만 이렇게 작업을 가능한지 그 외에 복잡한 일들을 좀 할 수도 없어서 그래서 계산 작업 매크로에서 되지 않습니다. 이벤트 프로시저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코드 작성기. 자, 나머지 내용 읽겠습니다. 판매가 txt 판매가 닫고 나가야 되겠네요. 일단 txt 판매가 컨트롤 이런 그 다음에 판매가라는 거 여기 바운드되어 있는 필드명을 이야기합니다. 판매 수량 txt 판매 수량을 곱한 값을 매출액 txt 매출액 컨트롤에 자동으로 입력돼도 살 것. 자, 그러면 전체 개념은 판매가 곱하기 판매 수량을 매출액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그런 의미네요. 해석을 하면. 자, 그러면 비포 업데이트일 때 이런 계산을 하라. 점점점 작성이 단축 클릭. 그러니까 계산 작업을 하는 명령은 여기서 할 수가 없다. 매크로에서 코드 작성기에서 해야만 된다. 더블 클릭. 자, 그다음 여기 바운드 되어 있는 필드명을 가지고 계산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이런 가지고 계산하셔도 되는데 제가 엑셀 시간에 컨트롤 가지고 작업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시험 준비를 컨트롤 가지고 작업을 할게요. txt 판매가의 값 점밸류 승량 곱하기 txt 판매 수량의 값을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넘겨주라. 누가 받을 겁니까? txt 매출액 컨트롤이. 자, 화면 봅니다. 자, 문제에서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하라는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이 왼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넘어갑니까? 이 명령이 실행될 때 오른쪽에 있는 값이 왼쪽으로 어떻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됐습니까?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 매출액 TX 매출액 컨트롤 10%를 계산하여 의 계산 무슨 계산? 곱하기 계산 수수료 TX 매출 수수료 컨트롤에 자동으로 입력된 수수료. 자, 앞에 봅니다. 여기입니다. 이게 TX 매출 수수료. 네? 여기에 자동으로 10%가 표시되도록. 자, 그러면 TXT 매출액 의 계산 곱하기 계산 10% VBA 세산과 액세스는 퍼센트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실수로 한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값이 왼쪽으로 넘어가야 된다. TXT 매출 수수료. 이게 자동으로 넘긴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엔드 서브. 자, 그리고 작성이 다 되셨으면 갖고 나가겠습니다. 자동 지정이 되고, 자, 실행하러 갑니다. 홈보기. 자, 문제 내용, 자, 이벤트는 어떤 이벤트? 자, 판매 수량 값이 변경되면, 자, 보세요. 아까 비포 업데이트 우리가 생각한 값이 바뀌기 전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 여기다가 50에서 100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레코드 선택기에 보시면 레코드 작성 시점, 그 다음에 엔터 칠 때 바뀐다 그랬죠. 엔터나 탭 키를 칠 때. 그러면 요 곱한 값이 여기 나타나겠죠. 그 다음 뭐 여기에 있는 10%가 여기 나타나겠죠. 요렇게. 이게 17,000이 아니죠? 디자인 보기 또 틀렸나요? 아,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매출액을 선택했나요, 제가? 여러분들 어디 선택하셨죠? 네?
점점점 작성기 단축 클릭. 여러분도 여기다 작성해서 TX 매출액에다 했나요? 여기다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요거 잘라내겠습니다. 잘라내고 요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요 내용은 안에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자, 닫고 죄송합니다. TXT 판매 수량 컨트롤 선택하시고 이벤트 프로시저 점점점 작성기 단축 클릭. 여기다가 붙여넣으세요. 컨트롤 V. 죄송합니다. TXT 판매 수 이거 그냥 바꿔도 되는데. 자, 닫겠습니다.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TXT 판매 수량 비포 업데이트. 자, 닫겠습니다. 다시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판매 수량 값이 아까 70이었나요? 원래 바꾸면 안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바뀌면 내버려 두시고요. 그럼 여기 17,000, 10%인 1,700 보이세요? 자, ES12.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값도 한번 바꿔볼까요? 100. 그러면 170에 100을 곱했으니까 17,000. 그리고 10% 11,700. 원래 이거 값 바꾸는 거 아닙니다, 원래. 제 화면 보세요. 네? 값 바꾸는 거 아닙니다, 원래. 바꾸라는 이야기가 없었기 그래서 작성 중에 빠져나가겠다. ES시키. 됐습니까? 자, 디자인 보기. 자, 4번 갑니다. 저 정신 자, 매출 수수료 가로 열고 TX 매출 수수료 컨트롤에 포커스가 옮겨가면 값 포커스라고 하군요. 그럼 여기다 일단 컷을 넣으세요. 자, 그리고 화면 봅니다. 값 포커스가 뭐고 라스트 포커스 반대기 라스트 포커스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사이트에 접속하실 때 로그인하기 위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하시고 로그인 단축 클릭하시죠. 그러면 보통 이제 접속을 하면 로그인 아니고 접속을 하면 아이디 입력란에 커스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디 입력을 하고 그 다음 동작 패스워드 입력만 넘어갈 때 어떤 동작 쓰고 계시다고요? 탭키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아닌가요? 그래서 패스워드 입력하려고 보니 자, 그럼 커스가 지금 패스워드 입력란에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자, 그러면 패스워드 입력란 기준에서 입장에서 방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커스가 나타났죠. 커스를 뭐 한 겁니까? 얻은 거죠. 갓 포커스라고 합니다. 포커스를 커스라고 해서 놨어요. 자, 그러면 아이디 입력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죠, 방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커스가 다른 컨트롤러 커스가 넘어간 거잖아요. 즉, 자기가 가지고 있던 컨트롤이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라스트 포커스라고 합니다. 라스트 포커스. 그 개념을. 그럴 때 이제 어떤 명령들이 이제 들어가면 된다. 작성을 코딩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일단 각 포커스에 커서 놓으시고 일단 문제 주어져 있으면 주어지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점점점 작성기 단축 클릭. 자, 계산 작업은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매크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코드 작성기 더블 클릭. 자, 나머지 내용 읽겠습니다. 판매 수량에 따라 매출액에 따라 매출액에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곱한 값을 매출 수수료 TX 매출 수수료 컨트롤에 표시하시오. 자, 내용이 이거죠. 매출액의 수수료를 곱합니다. 그리고 그걸 여기다가 매출 수수료에 넣을 건데, 근데 판매 수량에 따라 라고 했죠. 수수료는. 자, 그래서 밑에 나머지 내용 읽겠습니다. 수수료율은 판매 수량, TX 판매 수량이 100 이상이면 10%, 50 이상이면 20%, 그 외에는 30%로 적용하시오. 셀렉트 케이스. 자, 수수료율은 얼마? 10인 경우, 20인 경우, 30인 경우라는 거죠. 이 값들을 곱해서 매출 수수료 넘겨준다. 이때 셀렉트 케이스 부분을 이용하라. 셀렉트 케이스. 변수명. 변하는 값, txt. 경우수를 나누려면 변하는 값이 여기 와야 됩니다. 그게 txt 판매 수량에 따라라고 했으니까. 다음, 케이스, 뭐에 따라? txt 판매 수량에 따라. 라고, 이제 개념적으로 이런 개념이지만, 실제 이제 코딩을 할 때는 이 방식을 쓰지 않고 변수명이 길거나 이렇게 귀찮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마 엑셀 시간에 is라는 키워드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현재 값이라고 그래서 is가 100 이상이면, 다음 처리 방법 txt 매출 수수료는 계산된 값을 넘겨갔을 거다. 어떤 값을? txt 매출액의 10% 매출액에다가 뭐 10%를 곱한 값. 그러면 곱하기 10% 0.1로 환산. 그 다음 또 어떤 경우가 있다고요? 케이스 is 50 이상이면 txt 매출 수수료 복사 붙여넣기도 생각해보세요. txt 매출액 곱하기 0.2. 그다음 그 외에 나머지 경우라 해서 케이스 s txt 매출 수수료는 txt 매출액의 30% 실수값으로 환산. 그리고 구문이 끝이 났습니다. end if. 죄송합니다. 여기는 end select. 그래서 엑셀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제가 엑셀 시간에 복습을 꼭 좀 하세요 했던 이야기 기억을 하세요? 하고 계세요? 제가 강조해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닫겠습니다. 자, 매출 수수료에 커스가 놓이면, 여기에 커스가 놓이면 명령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폰 보기 클릭. 매출 수수료 여기 클릭. 값이 바뀌는 부분 보이세요? 사실은 값이 다 바뀐 거예요. 앞에 그건 값이 안 바뀌었냐고요? 바뀌었습니다. 클릭을 하면 무조건 명령 실행이 되는데 앞에 원래 있던 값하고 명령 실행된 이후의 값하고 같다 보니까 이게 안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명령 실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커스가 놓일 때 그 다른 걸 보니까 값이 바뀌는 거 보이셨죠? 이 6시 저장. 자, 일단 1번, 2번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 디자인 보기. 여기까지 일단 저장해 주시고 디자인 보기.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30분부터 진행하겠습니다.